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이민년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뱀띠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띠 하면 글자는 이렇게 사로 보고요. 물론 뱀사자는 아닙니다만 뱀띠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뱀띠들의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호랑이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쓰면 이 동방인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호랑이에 관계된 띠입니다. 그래서 이민년 호랑이띠 해에 뱀띠들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알아보는데,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띠를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면 뭐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2022년에는 운세가 어떻게 풀릴지 10년 운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뱀띠들은 2022년에는 삼재가 끝납니다. 그동안 삼재에 뭐 신경을 많이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삼재가 끝나는데 이제 신경을 안 쓰신 분도 계시고, 뭐 또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삼재가 있어 갖고 힘들었다 3년 동안, 그런데 또 이 호랑이띠가 오면 조금 뭐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또 나쁘게 제가 말씀드린다 그래서 너무 실망은 마시고요. 띠로만 지금 보면 약간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 전체 사주에서는 굉장히 또 좋게 나올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우선 먼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뱀띠는 삼재가 끝난다고 했는데 2022년 뱀띠한테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특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냐? 제일 먼저는 일단은 조금 아쉬운 소리지만 이 겁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겁살. 듣기만 해도 조금 안 좋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은 생각할 텐데요. 자, 겁살, 또 우리가 급살이라고도 합니다. 급살 맞다. 이거 역시도 뭐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겁살이라는 것은 사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겁재라 그래서 재물을 겁탈하는 것을 일종의 또 겁재라고도 하고요. 어떤 내가 안 좋은 급살 맞는다 아니면 겁탈당한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약간의 부정적으로 쓰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겁살과 제살, 세살 이 3가지를 굉장히 흉살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12신사 12개의 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겁살은 제살과 함께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씁니다. 그럼 겁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재물 손재가 발생을 합니다. 손재. 손재라는 것은 재물 손재니까 재물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도 좀 회사가 좀 안 좋아서 실직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실직, 손재, 또한 사고, 겁살이니까 어쨌든 뭔가 겁탈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부부 이별, 부부 이별수, 이별이라는 게 뭐 생사 이별도 될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한다든지, 그동안 또 이혼 소송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이제 건강적으로 건강이 좀 악화돼서 몸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물론 사주의 구성에 겁살이 있다 하더라도 사주가 격이 높으면 예를 들어 갖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뭐 검찰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권력기관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류 업계에 종사를 한다든지, 또한 아니면 뭐 그러니까 활인업이라고 하죠. 활인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쪽에서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뱀띠한테는 이 겁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해가 조금 아쉽게 삼재가 끝나자마자 또 겁살연이와 상당히 이제 듣는 분한테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100%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내가 좀 하자. 조심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동과 변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변동수 이거는 이민년의 인과 그리고 뱀띠의 사는 일단 인신사에서 이게 역마의 작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 호랑이 해한테는 이 신이 와야 직접적으로 역마가 작용하고요. 뱀띠한테는 해가 와야 역마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뱀띠들 입장에서는 해월이니까 음력으로 10월이 되고요. 양력으로는 11월은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동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든지 해외로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직접적인 역마작용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있기 때문에 이동과 변동에 관계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건데 인하고 사는 형살입니다. 형살이라는 것은 이것도 또한 뭐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형극을 받는다. 그래서 형살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인사 형살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이민년에 수기를 갖고 이민이니까 임수와 임목의 기운이 있어서 이게 좋은 뱀띠 예를 들어서 임과 인과 그러니까 임수와 인목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비록 형살이 들어오지만 그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나쁜 작용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일지의 기운이 신일날 태어났다. 그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겠죠. 갑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병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무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경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임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신의 기운과 또 인의 호랑이띠의 이 기운과 자기는 태어난 날이 뱀띠의 기운이 이렇게 세 가지가 겹치면 이걸 바로 인사신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이 인사 형살만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삼형살의 기운이 겹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일에 태어난 사람 이 중에서도 특히 병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뱀띠인데 병신일생이다. 병신이나 태어났다. 그러면 이민년에 임과 병이 충을 하게 되고요. 또 임과 신이 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천충, 지충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관제, 송사 뭐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성분이라고 하면 남편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 이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남자라고 하면 자식 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어떤 세무관계 이런 세무조사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정적인 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사신 삼형살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갑신, 뭐 무신, 경신, 임신도 일단 삼형살의 기운이 닥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신일 사람도 역시 부부 자리, 배우자 자리가 안 좋을 수 있고요. 무신, 경신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작용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갑신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자리가 흔들리면서 주변 동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병신을 말씀드렸죠. 뭐 자식 문제나 남편이나 관송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무신은 돈 문제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손재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경신일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역시 여기도 돈 문제 같이 관련되고 무신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기 이런 게 연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일생 같은 경우 자기 동료나 가족, 형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 배우자 때문에 또 겁재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태어난 날 이런 분들한테는 2022년 한 해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고단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뱀띠한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뱀띠가 아니고 만약에 자기가 원숭이띠라든지 뭐 아니면 호랑이띠라든지 해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과 이민년 호랑이해의 기운과 자기가 띠가 뱀띠였을 때 이 삼형살에 아주 흉살 거기다 겁살까지 오고 삼형살까지 오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격으로 해서 일단 2022년 한 해는 조금 더 주의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한 해를 미룬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류라든지 문서관계 또 어떤 행정기관에 관계된 이런 일, 세무관계 이런 것을 신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자기한테 용신으로 해서 좋게 작용하는 사람은 이사를 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흉신으로 작용해 갖고 기운이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온다 그러면 이사를 좀 미룬다든지 여행을 간다 하면 여행을 미룬다든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결혼을 미룬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뒤로 연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뱀띠들은 조금 아쉽지만 일단 기운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지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100% 잘못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관상이라든지 이름의 또 기운이라든지 또 배우자의 기운이라든지 살고 있는 집터의 기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뱀띠는 2022년 한 해는 수성을 하고 자기가 지키고 더 이상 무언가를 새롭게 확장하기보다는 하는 일에 충실을 다해서 조금 더 한 해는 좀 아쉽지만 조용하게 넘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운전을 좋아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운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한 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뱀띠의 기운의 2022년 이민년 어떻게 될 건지 운세를 알아봤는데 좀 다른 띠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게 좀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면 뭐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의 기운이 다른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뱀띠의 2022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띠들은 또 제가 차차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